지난 밤 사이에도 열대야는 없었습니다.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극심한 더위는 피할 수 있을 거란 예보인데요. 네, 자세한 날씨 과학재난팀 유다연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어젯밤 잘 때 그렇게 덥진 않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요즘 아침, 저녁으로는 날이 부쩍 선선해졌죠. 지난 밤 사이에도 열대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습도도 낮아져서 쾌적한 환경인데요. 낮 동안 이어졌던 폭염의 기세도 꺾이면서 서쪽 지방에 남아있던 폭염주의보 대부분 해제가 됐고 지금은 호남 일부에만 폭염주의보가 남아있습니다. 이렇게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광주는 오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라서 폭염 수준의 더위를 보이겠지만요. 그 밖에 서울과 대전, 대구가 32도, 강릉 29도로 대부분 지방은 극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. 습도가 낮아지면서 불쾌지수도 낮아졌지만 낮 동안 볕은 여전히 강합니다. 강한 자외선 염두에 두시고 피부 보호할 수 있는 모자나 선글라스 또 양산 준비해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, 저녁으로는 선선해도 낮에는 더워요. 그래서 에어컨 계속 찾게 되는데 네. 냉방병도 조심해야 한다고요? 네, 폭염의 기세가 조금 꺾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낮 동안에는 30도를 웃도는 더위에 여전히 에어컨 없이 견디기는 힘든 날씨입니다. 집에서는 물론 사무실이나 지하철 할 것 없이 냉방이 실내에 노출돼 있는데요. 냉방병은 보통 실내외 온도차가 5도 이상 차이가 나도록 냉방을 하는 공간에 오래 머무를 때 나타납니다. 냉방병의 증상으로는 두통, 피로감, 근육통, 어지러움이 대표적이고요. 또 한기를 느끼기도 합니다. 또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, 또 복통, 설사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이 나타납니다. 만약에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냉방병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. 이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는 25도 전후로 또 외부와의 온도차가 5도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또 에어컨이 켜진 곳에 장시간 있는 환경일 경우에는 카디건 등 긴 옷을 입고 한두 시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 태풍도 올라오고 있죠. 이름이 솔릭이라고요. 네. 어디쯤 와 있습니까? 네, 태풍은 지금 강한 중형급으로 발달을 한 상태입니다.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. 이 북상 중인 19호 태풍 솔릭이 폭염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 현재 일본 가고시마 부근 해상에서 서진 중인데요. 주 후반쯤에는 대한 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. 만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하면 더 서쪽으로 밀려서 북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태풍이 어젯밤 발생했습니다. 20호 태풍 시마론인데요. 지금은 소형급의 약한 태풍으로 괌 동쪽 부근 해상에서 북서진 중입니다. 앞으로 강도와 세기는 더 발달을 하겠고 지금으로서는 주 후반쯤에 일본 오사카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태풍은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지만 진로에 따라서 유동적인 만큼 계속해서 태풍 정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번 주 날씨도 궁금한데 쾌적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나요? 네,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요. 아쉽게도 아닙니다. 내일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을 하면서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일단 오늘 밤부터 다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. 서울을 기준으로 일단 이번 주 내내 25도 선에 머물면서 아침 기온이 25도 선에 머물면서 열대야 수준의 더위를 보이겠고요. 또 그 밖의 지방도 열대야 이어지는 곳 많겠습니다. 낮 기온도 살펴보면요. 3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잠시 해제됐던 폭염주의보가 다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지금까지 과학재난팀 유다연 캐스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